네, 안녕하세요. 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 나와 있죠, 인경 씨? 국립여성사 박물관입니다. 네, 오늘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에 나와 있는데요. 인경 씨는 혹시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얘기만 들어보고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여성사를 기록하는 전시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잠시 둘러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이라는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예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예연구사라고 하면은요, 박물관에는 이제 유물이 있고 그 유물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전시와 교육으로 그 유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학예연구사라고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전시를 담당해서 전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시 이름 딱 처음 듣자마자 어떤 생각했냐면 이 전시 어떻게 처음에 기획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전염병, 방역 이런 거랑 여성을 어떻게 연결시키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저희 전시관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전시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재와 과거에는 어떻게 여성들이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성을 좀 더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여기 그려놓기도 해서 되게 맞아요. 흥미롭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의 시작이 근대 이전부터더라고요. 시기를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감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분명히 그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근대 이전으로 시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되게 접근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보면서 궁금했던 규합총서라고 맞아요. 네, 규합총서가 또 막 가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썼나 봐요? 네, 아니, 제가 너무 마음에 안 아니요, 든 맞아요. 네, 그래서 19세기 조선에 네. 쓰여졌던 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가 궁금한데 그런 내용이 좀 있는지. 네. 규합청소 같은 경우에는 빙어갑 이 씨라는 여성이 쓴 가정생활을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책이군요. 가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렇게 좀 엄청난 지식이 다 망라돼 있는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응급처치에 관한, 치료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에 대한 내용이 청란결이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뭐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그런 치료의 챕터에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술수약이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술수약이라는 챕터는 약간 부적이나
기흉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챕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치료라기보다는 뭔가 귀신을 신의 내보내 도움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그런 걸로 봤다는 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저는 또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처용탈이었어요. 아, 네. 어릴 때 교과서에 맞아요. 처용탈, 뭐 네. 처용무, 처용가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 전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저 되게 탈을 크게 해서 그쵸. 그렇게 네. 유쾌하지 않은 그냥 집에 들어갔더니 이불 밑에 뭐 다리가 4개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처용가는 처용이 아내와 동침을 한 장면을 보고 만든 노래죠. 동침을 한 사람이 역신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역신이 앞으로 처용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갔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죠. 그리스로 맛이 나네요. 거의 그렇죠. 말씀하신 처용가뿐만 아니라 처용무라고 해서 조선시대까지 궁중무용으로도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제 처용이 역신을 내쫓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을 내보내기 위한 의뢰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방역에 접근했다는 것도 처용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저는 또 하나 이 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우리나라는 막 1950년대, 60년대쯤에 돼서야 이런 방역을 했을 거야. 혹은 뭔가 의료기관이 생겼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보면서 놀랐었거든요. 예방주사? 그러니까 맞아요. 예방접종을 하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종두제증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종두기계는 인류가 처음 개발한 예방 백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 원리가 약한 병인균을 저희 몸으로 넣어서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원리잖아요. 그런 원리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종두가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쵸. 천연두인가요? 맞아요. 천연두. 맞죠? 네. 저희가 지금은 천연두가 없죠. 1980년에 HW가 공식적으로 이 병은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한 병인데요. 이 천연두가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마마가 천연두랑 연결된 거죠, 맞아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비디오 맞아요. 비디오. 그거 틀면은 막 이렇게 무당이 맞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종두제증 혹은 종두기계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보신 종두제증은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확인 증서예요. 네, 꽤 오래 전부터 실행해온 방역의 한 방법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서는 전 국민한테 이 예방 접종을 맞으려고 캠페인 같은 걸 벌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종두를 시행하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남성에게 뭔가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남녀 유별 약간 그렇죠. 그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 종두 인어원이라고 하는 여성인을 뽑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 시기에 나타난 방역인이라고 볼 수 있죠. 4명이라고 맞아요. 네, 4명이라고 기록에. 본 것 같은데 기록에만 4명이 전 국민을 해준 건가 싶어. 아니에요. 이렇게 초기에 나타난 게 4명이고 이제 점점 더 많아졌겠죠. 근데 그 시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확실히 기록엔 있었다는 거. 그리고 존재도 했었다는 거. 네, 이렇게 신과의 싸움에서 병균의 싸움으로 이제 발전해온 방역의 역사 안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1부에서는. 그래서 2부에서는 여성의학인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또 저희 학예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